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전국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예전하고 다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먼저 그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그 사전 투표할 때 사진입니다. 이 세 후보가 이제 남았는데 안철수 후보 출소하다 나니까 세 후보가 남았죠. 투표하는데 이 손 좀 보십시오. 손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 혼자서 이 비닐장갑을 꼈죠. 투표장에 가니까 비닐장갑 다 주더라고요. 저도 다 비닐장갑 끼고 투표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다른 후보들은 비닐장갑 안 낀 거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 이 투표자들 알기를 우습게 하는 이런 그 행태들이죠. 이건 전형적인, 예? 이거 관료주의자들이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거는. 이런 데서 벌써 서민, 예? 서민풍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도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자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제는 한 주일 전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불법 이익 전액 환수. 벌써 검찰 출신이 다르죠. 예?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시민사회단체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겠다. 시민사회단체가 돈을 벌면 얼마만큼 법니까? 예? 그런데 물론 법에 어긋난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요즘날도 말했지만 어제도 말했나요? 우리 통일중매군, 제가 대표하는 통일중매군은 이런 그런 활동은 안 합니다. 영리활동은.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렇게 시민사회단체들하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건 제가 직접 윤석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퍼온 겁니다, 이거. 그리고 또 봅시다. 이 뭐라고 말합니까?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정치 이념 패거리들, 세력들한테 본때 보여주겠다. 이러죠. 아주 버르장머리를 확 고쳐놓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도대체 나이 며칠이 얼마 돼서. 이거 완전히 버르장머리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도 전부터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대통령이 뭔데지 버르장머리를 고칩니까? 우리 버르장머리를. 자, 이런데도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들 윤석열이 놔두겠습니까? 이거 잘못된 거죠. 이런 거는 모두가 일어나서 떨쳐나서 이거 비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윤석열이 안철수 후보하고 첫 유시하는 날에 한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대통령이 유동룡님, 민주당은 진보와 관계없죠. 진보와 관계없으니까 제가 하는 글이 아닙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안에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 지금도 많이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서 많이 싸우고 있죠. 민주당이 모두가 보수입니까? 그거는 아닌 겁니다. 민주당 안에도 훌륭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민주당 안에도. 비록 정치하는 사람들, 겉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이 안 좋은 일들을 해서 그러지, 민주당 안에도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죠. 지금도 그렇고요. 그걸 놓고, 몇몇 놓고 전반을 평가하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하나, 지금 보겠습니다. 오늘 저를 지지하시는, 탈북민분이 보낸 메신저입니다. 저한테 보내면서, 오늘 사실 방송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메신저 보내면서 이거 방송 좀 해달라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되냐고, 진보정당이. 예? 자, 이거 메신저입니다. 이 메신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 홍강철이 이재명 공개 지지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 자기들이 비판했다는 건데, 비판해서 그거 자기네 비판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사쿠라라는데, 사쿠라가 뭡니까, 사쿠라가? 근데 이런 사람은 뭔가 이해가 안 된다는데요. 이재명 지지하면 사쿠라입니까? 이재명 지지하면 친일파입니까? 이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말 같은 소리.
이재명 지지하는 대한민국 진보 세력이 나 안 합니까? 이 홍강철이 진보 세력이란 말 안 한다는 게 나는. 그래서 통일운동하는 탈북민일 뿐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적으로 합니다. 작년부터. 예? 이재명 지지한다고. 민주당이 글쎄 그동안 잘못한 건 많습니다. 민주당이. 예?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했다고 그 많이 비판하죠. 근데 뭐 사실은 아무 일 안 한 것도 아니죠. 하느라 했는데 그런 겁니다. 그건 글쎄 물론 제가 민주당 그 뭐 당직자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왜 민주당이 그렇게밖에 앉아 뭉개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분은 홍강철이 지지한다는 것 때문에 차단당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홍강철을 지지하면 왜 차단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진보당의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진보당 지지한다고요. 진보당을 지지하고 그리고 또 저와 가까운 분들 진보당 당원들 많습니다. 아니 근데 일부 진보당 당원들이 이러거든요. 지금 일부 진보당 당원들이 이분도 북한의 탈주민인데 이북민이죠. 이북민인데 이분도 지금 그래 글 쓴 거 어떻게 썼습니까? 마지막에 그 정도 가지고 진보당 당원이라는 말이 진짜 아깝다. 당신네들 품을 줄 모르고 배척할 줄만 아는 진보당이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진보당이 원래 그런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부 몇몇 당원들이 진보당을 말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북에 있을 때 당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듭 말하지만 저는 진보당 당원도 아니고 머리털이 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조선노동당 외에는 어디 가입해본 정당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조선노동당에 가입해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당은 다 몰라도 조선노동당은 제가 알죠. 예? 그리고 또 제 주변에 진보당 당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진보당 당원분들 중에서도 저를 보고 진보당에 가입하라 이렇게 권유해온 분들도 없습니다. 그건 강요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 가입 그리고 또 정당 가입뿐 아니죠. 정당 가입도 그렇고 그리고 사상이나 정치적 견해는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나이도 있는데 나이 없어도 그렇죠. 조선노동당에 18살부터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한의 정당들하고는 다르죠. 남한의 정당들은 당비만 내면 그리고 당비 안 내는 당원들도 있지. 일반 당원 그렇게 있더라고요. 당비 내는 당원은 권리당원 이렇게 되나요? 그런데 당비만 내면 입당하지 않습니까? 조선노동당은 당비 낸다고 해서 입당하는 거 아닙니다. 검증이 돼야죠. 예? 군중이 모금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 당정책을 관철하고 이 당리 사상과 용도를 받들 수 있는 사람이냐,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검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죽을 때까지 입당 못하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군사복무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입당하는 거 아닙니다. 한 60%, 70% 이 정도밖에 입당을 못합니다. 우리 군관학교 제가 강건종합 군관학교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강건종합 군관학교에서도 60%를 입당시킵니다. 어깨에 별을 단다고 해서 군관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당원이 아니라는 거죠. 소대장, 중대장, 부중대장 하면서도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당생활총회를 할 때는 왜 밖에 나가 있고 그리고 청년동맹원들 그 생활총회에 참가해서 생활총회를 하고 청년동맹원들하고 병사들하고 함께 그런 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군관들도요.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장용국 변호사님 그리고 박준희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변호인단 그리고 우리 김성근 신부님들 비롯해서 신부님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명진 스님도 저를 많이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결혼식도 와서 축하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죠. 스님, 신부님, 목사님들 정말 많이 도와줬습니다. 저를. 그분들이 도움이 없으면 오늘이 제가 없었겠죠. 제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 홍강철이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요구할 사람은 장문국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 그리고 우리 변호인단 변호사님들, 그리고 또 신부님들, 날 도와준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밖에 없습니다. 이 홍강철이 어느 정도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하겠다고 입으로 뱉어놓은 건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제 말빛 잘 지거든요.
예? 또 흔히 또 술 마시면 말빛 잘 집니다. 그렇지만 그 술 마시고 한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제가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뭐랄까 제가 무슨 마음의 빚 같은 거 진 겁니다. 마음의 빚 같은 거. 예, 북에 두고 온 우리 애들, 그리고 친구들, 선생님들한테, 그리고 남한에 와서 만난 이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이런 우리 시민분들, 그런 분들한테 정말 마음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지, 제가 돈벌이를 하자면 어떻게 하면 돈 잘 번다는 거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박상하기 같은 짓거리, 예? 저도 사람입니다. 돈 벌고 돈 벌어서 잘 살겠다고, 예? 생각한 사람이면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탈북자들 가장 유혹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반북만 하게 되면 돈 각지로 벌어들입니다. 아니, 유튜브 방송하는 애들 보십시오. 유튜브 방송하는 애들. 걔들은 구독자 몇십만씩 듭니다. 20만씩 막 이렇게. 그리고 걔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몇천만 원입니다, 걔들은. 걔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북한을 뜯으면서, 예? 자기 고향 헐뜯으면서, 자기 고향 사람도 헐뜯으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라고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저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저를 도와주고 저를 후원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바라는 홍강철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오늘같이 자기가 생각한 거 이야기할 줄 알고, 예? 칼나루에 올라서도 할 말은 하는 그런 사람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재명 지지한다고 해서 왜 제가 그 사람, 이 진보당 그 일부 당원들이 적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작년도에도 느낀 거지만 정말 이건 못된 겁니다. 이런 거는 정말, 이런 짓거리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왜 이따 이 짓거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분이 아까 그 메신저에 쓰신 분이 조선노동당은 왜 어머니 당이라고 하는지 아냐, 이런 글을 쓰셨죠. 예? 제가 이렇게 이미 전에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미 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이야기를 했었죠. 예? 조선노동당에서 노동당원들이 어떤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나, 초당적인 언사를 쓰면서 자기만 원칙이 있는 것처럼 앞에 나서서 탁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제일 싫어합니다. 노동당원들이. 누구는 생각이 없습니까? 그리고 누구는 원칙이 없습니까? 그렇지만 원칙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고난행군시설,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비버블리경을 하죠. 비버블리경을 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일해서 돈을 벌고 친척들한테 가서 도움 받아가지고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망하고 불법불경 했다고 해서 돌아오게 되면 돌아온 사람한테는, 자기 발로 돌아온 사람한테는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방송에서 한 이야기 있죠.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 그리고 최고인민회 대의원 선거 때, 지방인민회의 선거 때, 이럴 때 탈북자가 돌아온다고요. 두만강 건너편에 와서 소리칩니다. 탈북자들이. 저희 집 두만강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리고 또 국경 경비대고요. 소리치거든요. 소리 막 치면서 그럽니다. 조국으로 돌아왔다고, 선거 참가하라. 그렇게 하면 경비대가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주고 구침까지 다 날라다 준다는데요. 그러면 또 자기 집에 가서 또 구침 자기 중국에서 벌어가지고 온 거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또 선거 참가하고 미치겠다 또 도망치는 거죠. 북한 사람들, 북한 사법기관이 원칙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놔둡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쟤는 힘들어서 저러네. 그리고 또 쟤는, 저 친구는 우리처럼 이렇게 사상적으로 투철하지 못하네. 그래서 북한에 적기가라는 노래가 있죠. 물론 일제 때부터 불리던 노래긴 하지만,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 길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남이 어쩌겠으면 어쩌고 내가 내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 이 홍강철이가 어떻게 살든지 그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관심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분들이 나를 어느 만큼 아는데 나 이런 게 전혀 진짜 이해 안 됩니다. 이렇게 당기에 속한 당원들이 잘못 행동하게 되면 군중이 그 당을 싫어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뭐 민주당, 거대 야당이라 부르죠.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뭐 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당원 수가 가장 많은 당이 어디입니까? 민주당, 국민의힘이 아닙니까?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도저히 뭐 6만, 7만 이렇게밖에 안 되죠. 6만, 7만 되는 진보정당이라 하면 뭐 정의당, 진보당 이렇지 않습니까? 진보당이 더 크긴 하죠. 당원 수가 더 많습니다. 정의당보다. 그렇지만 TV에서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보당 당대표, 김재원 대표, 상임대표가 대선 후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보당 후보는 TV에 저리 불러도 안 줍니다. 이게 뭡니까? 물론 대한민국의 그 언론이 잘못된 형태로도 있긴 하지만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직접 진보당 그 당원들한테 당해보고 제가 이렇게 해봤죠. 이게 해봐서 아는 겁니다. 예? 어떻게 해보나? 겪어봐서 아는 거죠. 결국 이런 겁니다. 예? 진보당. 이렇게 일부 진보당의 이 원칙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군중이 진보당을 신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최기바람님이 또 뭐 진보당에서 홍광씨 비난하냐고 또 하셨네요. 아까 늦게 들어오셨나 봅니다. 자, 이랬습니다. 어쩌냐면, 자, 이렇게 홍강철이 뭐 이재명 지지한다고 해서 저보고 그 사쿠라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 이재명 지지하는 거 비판했는데도 수용하지 못하면 제가 사쿠라라는 겁니다. 제가 친일파입니까? 그래서 이런 문자를 받고 이렇게 하신 분이 저한테 오늘 아까 이 메신저를 캡처해서 보내면서 방송 좀 해달라고, 이거 좀 왜 이러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게 된 거죠. 오늘은 사실상 그 일요일이 돼서 저도 집에서 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방송이 시작하게 되고요. 자, 그래 제가 조선노동당은 왜 어머니 당이라 부르는지 아냐 하고 이분이 글 썼기 때문에 조선노동당이 어떻게 오늘처럼 일당 독재하는 그런 그 당이 됐나 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방이 1945년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죠. 조국이 해방되고 그다음에 귀국을 합니다. 근데 항일팔이산, 그다음에 중국에서 싸우던 독립군, 그다음에 독립군이랑 말하면 안 되죠. 예? 민족주의자들 다 귀국을 하죠. 귀국을 하는데 다 돌아와서 당을 만듭니다. 처음에 남한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소련파 이렇게 부르나요? 빨치산파? 만주파? 어쨌든 김일성 주석을 선두로 하는 이런 항일팔이산이 들어옵니다. 예? 예, 들어왔는데 그 전에 국내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국내에서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공산당을 만듭니다. 누굽니까? 박헌영이죠. 박헌영 남조선에서 만들죠. 남한에서 만들고요. 그리고 북쪽에서도 각 도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공산당 조직위원회들이 다 나오죠. 예? 가장 센 게 함남도 함흥이었습니다. 오기섭이. 예? 오기섭이. 뭐합니까? 오기섭이 함흥중앙을 만들자, 딱 하면서 하죠. 예? 북한 영화에도 나옵니다. 수염 탁 기르고. 예, 해방이 돼서 달포나 잠을 못 잤더니 하면서 타죠. 오기섭이 함흥중앙 만들자, 우리 국내파들이 주동이 돼야 된다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항일팔이산이 귀국하는 거죠. 귀국해서 10월 10일에, 45년 10월 10일에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라는 걸 만들게 되죠. 예? 중앙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북한에 있는 공산당 조직들을 단합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1945년 10월 10일에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고 11월 달에 그때 당원수가 4,535명이었습니다. 4,535명. 그러니까 4,535명으로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는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51년도에 100만이 됩니다. 당원수가.
100만 원. 그러니까 당이 조직돼서 7년도 못 되는 사이에 100만 원으로 쫙 불어난 거죠. 물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김두봉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들어와서 남한으로 그 북으로 들어와가지고 뭘 만드냐? 조선신민당을 만듭니다. 46년 1월에요. 조선신민당을 만들었는데 8월에 가서 신민당하고 그다음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가 합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원수가 30만으로 탁 불어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북조선 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가 신민당하고 합당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신민당하고 합당해서 노동당을 만들어요. 노동당을. 그래서 그때부터 조선노동당이 되는 겁니다. 46년 8월부터. 그런데 합당을 하는 기본 이유가 공산당으로서 공산당만 가지고는 확장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말하는 거예요? 당 대열이 양적 강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 대열이 양적 강화를 위해서 신민당과 합당을 하는 거죠. 공산당은 어떤 당입니까? 노동계급의 당입니다. 공산당은. 그러니까 공산당에 있는 원칙주의자들이 그러는 거죠. 농민들, 소자산 계급 이런 사람들, 그다음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을 공산당에 받아들이자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원칙주의자들이. 우리 공산당은 노동계급의 당인데 어떻게 저런 자들을 부르주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 못 받아들인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민당하고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합당해서 노동당을 만들죠. 당 대열이 양적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도 한다는데요.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이기는 게 원칙인 겁니다. 이기는 게. 제가 이야기하자는 거는 물론 자기 당의 이념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네, 혁명이라고 거대하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 이 사회에서 주도적인 정당이 되자, 우리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주도적인 정당이 되자게 되면 대중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중이 환호해야죠. 대중이 지지해야 되는 겁니다. 대중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그거는 헛개비입니다. 뚱구름 헛개비입니다. 이렇게 조선노동당이 그랬는데 조선노동당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종파들을 청산을 하죠. 예? 종파가 뭡니까? 자기들끼리 뜻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파벌을 만들어 가지고 당 안에서 헤게모니를 쟁취하기 위한 그런 투쟁을 벌이는 게 종파입니다. 근데 종파들이 헤게모니 쟁취하자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원칙이 있다. 이런 걸 표현해야 되는 거죠. 그러자면 어떻게 합니까? 초당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딱 공격하는 겁니다. 예? 초당적인 언사를 써가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원칙이라는 거는 살아가자고 있는 겁니다. 이기자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원칙만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데요. 그래서 원칙만 떠들던 이런 종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청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한사에서 말하는 김일성 1인 독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김일성 주석이 자기 하고 싶은 생각 한 겁니까, 그게? 김일성 주석이 자기 하고 싶어 한 거 아닙니다, 그게. 종파들이 스스로가 그렇게 그 길로 갔다는데요. 해방이 돼서부터 김일성 주석은 사람들한테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48년도인가? 북한에서 제일 처음으로서 강동군의 동상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김일성 주석의 동상이 48년도에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남한사에 오니까 박헌영이 뭐 어떠고 그 다음에 그 누구더라 갑자기 또 조만식이도 위대한 인물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남한에 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해방 후에 조만식이 동상 인민들이 세워졌습니까? 박헌영의 동상 세웠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 세운 거 있다. 그리고 세우자고 노력을 한 그런 기록이라도 있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 그렇거든요. 해방 후에 48년도에 강동군의 김일성 주석이 동상이 처음으로 세계에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그때 당시부터 김일성 주석은 인민들한테 전설적인 인물이었고 민족이 영도사로 떠발렸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은 둘째치고라도요.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김일성 주석이 북에 들어와서 인민들한테 환호를 받게 된 기본 이유가 뭐냐면 일본하고 일제와 싸운 것도 중요하죠. 일제와 싸운 그런 경력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제 시기에 김일성 주석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일제와 싸운 그런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김책, 최용곤, 강건 이런 사람들이 김일성 주석보다 다 높았습니다. 직위가. 항일연구단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일성 주석을 지도자로 수령으로 이렇게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 제일 나이도 어렸고요. 김책, 최현, 최용건 이런 사람들은 김일성 주석보다도 나이가 7살, 8살 다 이상입니다. 다. 그런데도 장군님하고 부르고 수령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그런 거죠. 김수석은 그러니까 그 해방 후에 그 평양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평양 출신입니다. 평양 출신이고 김일성 주석이 평양은 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부흥 운동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곳이고요. 평양은. 그리고 또 김일성 주석이 외할아버지가 평양에서 기독교 부흥 운동을 이끈 기독교 목사들 중에 한 분이고, 예, 삼촌도 그렇고요.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신데요? 할아버지는 농민이었거든요. 농사를 짓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가 그때 당시에 농사에 종사했죠. 예, 우리는 낙후한 농업국가였습니다. 45년도 해방될 때부터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양에 가면 평양 사람들이 아는, 그리고 평양 사람들이 한호할 수 있는 사람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항일 투사들 중에서도 김주석이 가장 그 머리가 좋았겠죠. 명석하고 연설 잘하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김주석의 연설을 들어보게 되면 까다롭지 않습니다. 외래어도 안 쓰고요. 다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김주석이 그리고 또 인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죠. 어떻게 합니까? 46년도 제일 먼저 3월 5일 날에 토지개혁 법령 발표하고, 그리고 남녀평등권 법령, 그 다음에 산업국유화명 법령, 이런 법령들을 쫙 발표하면서부터 발표하고 그리고 일제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친일파들 재산을 회수해서 국유화하고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인민들한테 지지를 받게 되죠.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된 거지. 그게 그 사람이 혼자서 뭘 독재하려고 그때부터 노력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면, 예? 그랬다면, 그렇게 하려고 했었다면 그 사람이 지금 이 위치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김일성 주석보다도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나이 많고 혁명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 사람들 견제를 하죠.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 노동당이 정책들은 원칙보다도 인민들이 잘 사는 것, 인민들이 편에 서는 데 기본이었습니다. 사상이 원칙보다는. 6차 당대 때 공식적으로 조선노동당원이 몇 명인지가 이렇게 공개됐었거든요. 그때 6차 당대 때 322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한 인구가 1747만이었습니다. 인구의 5.4%가 노동당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은 자연히 소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해방 후에 북쪽도 이렇게 복잡했냐면, 제가 지금 제 기억에 가면 풍산군인지 갑산군이었던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삼수군이었던지 거기서 안 돼. 거기서 그 친일파가 인민위원장으로 이렇게 선거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해방 후에 마을에서 유지들이 나서서 막 그 선거도 인민위원장 선거에도 참가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일파가 그 동네에서 가장 그 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인민위원장이 된 겁니다. 친일파가. 그 정도로 북쪽도 복잡을 했었죠. 복잡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초당적 은사를 쓰고 이런 자경기분주의자들, 네? 이런 사람들을 청산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진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그런 322만이 그런 당원들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거대 정당이 된 거죠.
제가 그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진보당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보당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윤석열 같이 이렇게 그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이따위 짓거리를 하는 이런 걸 반대하는 겁니다. 저는. 그럼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지 대통령이 안 되게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나? 투표를 해야죠. 비록 진보당 그 상임대표 김재원 씨한테는 김재원 대표한테는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윤석열이 되는 걸 막자고 나는 이재명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진보당 당원들 보고 이재명 지지해달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예? 제가 말한다고 해서 진보당 당원들이 이재명 찍고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 제 페이스북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재명 지지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말은 말은 대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 캠프에서 당내 경선할 때 작년도 여름에 날 찾았습니다. 근데 진보당은 진보당에서 안 찾아주더라고요. 진보당에서 찾았으면 제가 갔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입장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행정력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저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반복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평화적인, 평화주의자가 아닙니까? 평화가 밥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지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 반복적이고 반평화적이면 저 지지 안 합니다. 끝으로 제가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 저는 머리털이 나서 지금까지 정당에 가입해본 거는 조선노동당이 유일합니다. 저보고 뭘 민주당 지지한다고 너는 사쿠라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아니 돈만 내면 그 정당에 가입하고 돈만 내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당하고 저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런 당원하고 말 같은 소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